이번에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을 만나가지고 은밀하게 구걸한 기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형님 그거 좀 수소하는 식으로. 그게 스텔스 잠수함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며 또 북한이 과연 스텔스 SLBM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이 SLBM을 내년도 1월 달에 시험 발사할 것이라는 것은 이 방송을 보아오신 구독자님들은 다 짐작하고 있을 겁니다. 김정은이 이 스텔스 SLBM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김정은의 협상력은 극대화됩니다. 바다 속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서 핵폭탄을 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미국이 반가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부시간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서 핵폭탄을 발사할지 모르는 이런 잠수함을 북한이 보유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요격 시스템에도 혼란이 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상 발사체에서 발사되는 걸 가지고 요격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면 SLBM은 그 요격 시스템을 때때로는 무력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이 잠수함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기둥만 2개 물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이거는요, 하나는 흡기 스노클이고 하나는 배기 스노클입니다. 안에서는 지금 디젤 엔진이 막 돌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젤 엔진이 막 가동 중이기 때문에 배기 스노클에서는 배기열이 배출되겠죠. 요 배기열이 배출되면 바로 적외선 열 감시 감시망에 걸립니다. 적외선 열 감지 감시망에 걸리는 순간 이 잠수함은 사망입니다. 잠수함은 상당히 은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로 은밀한 전술무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아니면 참 붙잡기 힘듭니다. 물속에서는 물론 소나 가지고 잡을 수도 있지만 이 소나가 그렇게 맞는 건 아닙니다. 디젤 엔진을 열나게 돌려서 발전을 하고 배터리를 충전한다 그랬죠. 그때는 반드시 발전열, 폐열이 나옵니다. 배기가스하고 같이. 수상에서는 물속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이 폐열을 내뿜는 요 스노클을 발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적외선 감지기는 물론이고 온갖 장비가 다 동원됩니다. 심지어는 인공위성에서도 이 미세한 열을 잡기 위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잠수함으로서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충전을 다 마친 디젤 잠수함은 다시 수중으로 잠항합니다. 이때부터는 순전히 배터리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 배터리로 움직이는데 최고 속력으로 막 전속력으로 빼면은 약 1시간에서 3시간. 정상 속력으로 또는 더 느린 속력으로 벅벅 기어다니는 게 사실 이 잠수함은 벅벅 기어다니거든요. 정상 속력 제대로 못 냅니다. 내다가는 소음, 즉 소나에 다 잡힐뿐입니다. 정상 속력으로 또 정상 속력 이하로 벅벅 기어다니면 약 12시간에서 24시간, 길게는 48시간까지도 잠항이 가능합니다. 북한 잠수함은 모두 디젤 잠수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아마 댓글 다신 분들 중에도 북한이 디젤 잠수함인데 무슨 수로 미국까지 가느냐, 그 생각 지금부터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인터넷상에서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정보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신형 전략 잠수함을 3000톤급을 개발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미 디젤 잠수함을 벗어난 연료 전지 잠수함입니다. 우리가 북한이 무슨 연료 전지 잠수함이냐 하기 쉬운데 사실 배터리는 납입니다. 납배터리 씁니다. 잠수함이 그 잠수함 아래쪽으로 깔아가지고 무게 중심도 맞추고 납배터리를 쓰고 충전은 디젤로 해왔는데 이게 연료 전지로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에탄올 같은 걸로 할 수가 있죠. 또는 수소하고 산소로도 할 수 있습니다. 산소와 수소가 만날 때 전기가 생산되잖아요.
지금 우리 수소자동차하고 같은 원리죠. 그런 식으로 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 산소와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를 사용하게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것 역시도 하나의 허풍이고 공갈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을 대비한다는 의미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체크해놔야 되겠죠. 북한이 개발 중인 SLBM 발사용 3,000톤급 잠수함은 아마 스텔스 잠수함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 하고 북한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과연 북한이 연료전지형 무기성 발전기를 장착했는지 45일 동안 진짜 얘들 큰소리 치는 대로 45일간이나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북극성 1호라는 일종의 ICBM을 탑재하는 잠수함은 핵 공격용 잠수함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런 가능성도 다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겨우 연료전지 잠수함, 이건 우리도 이제 겨우 배치하고 있는데, 그나마 디젤 겸용인데,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많죠. 사실 2011년도 인도한 연료전지 잠수함 안중근함은 경유 디젤 겸용입니다. 디젤 겸용이라서 물론 연료전지도 탑재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디젤 잠수함보다는 상당히 오래 잠수가 가능합니다. 사망이 가능합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인도되기 시작한 도산 안창호급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의 4번 함부터 리튬 이온 배터리가 사용됩니다. 이래 되면은 제대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사용되고 또 수소, 산소, 연료전지를 탑재하면은 2주 이상, 길게는 한 3주까지도 잠항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무슨 수로 이런 배터리를 자기네들이 사용할까? 배터리는 납배터리 쓰면 되죠. 어쨌든 4번 함부터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쓴다고 하니까 우리 측 잠수함으로서는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디젤 잠수함과 원자력 잠수함의 중간 잠수함이라고 보면 됩니다. 막 엄격하게는 디젤 잠수함이지만 그래도 이것은요, 적어도 2, 3주간 잠항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원자력 잠수함에 버금가는, 원자력 잠수함만큼은 안 됩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무기한 잠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하고 비교하는 건 무리고 일반 디젤급 잠수함보다는 훨씬 더 정숙하게 조용하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우선 발전하는데, 연료전지니까 발전하는데 소음이 안 납니다. 거기다가 배터리로 이 스크류를 돌리니까 소음이 안 나죠. 적게 나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정숙한 함정에 속합니다. 바다 속에서는 어떤 전파도 안 통합니다. 뭐 텔레비전 전파, 핸드폰 전파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라디오 전파 이런 것도 단파, 장파 하나도 안 통합니다. 딱 하나 소리만 통합니다.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잠수하면 창문이 없어요. 박쥐처럼, 박쥐가 초음파로 톡톡 이렇게 눈이 없어도 날아다니고 먹이도 잡고 하잖아요. 박쥐처럼 음파로 눈을 대신합니다. 이 소리로 눈을 대신하니까 잠수함에서도 나는 소리가 있잖아요. 스크류 돌아가는 소리, 또는 잠수함 안에서 생활소음 나잖아요. 화장실 변기 쫙 내리는 소리 이런 거 다 납니다. 그것까지도 다 잡힙니다.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게 디핑 소나인데요. 헬기가 소나 음파 탐지기를 물속에 빠뜨려 가지고 잡기도 하고, 또는 액티브 소나, 능동형 소나는 여기서 쏴가지고 반사되어 오는 걸로 거리를 계산해서 어디에, 어느 방향에, 어느 거리에 있다는 것까지도 알아냅니다. 자기가 소리를 안 내더라도 여기서 소리를 쏴가지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잠수함을 잡기 위한, 잠수함의 소리를 잡기 위한 시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해상 초계기, 대잠 헬기, 소나부이, 대잠함, 능동형, 수동형 소나 싣고 다니는 대잠함, 잠수함 자체에서도 잡기도 하고, 인공위성,
인공위성은 블루 그린 레이즈라고 해가지고 그걸 또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이 잠수함 하나를 잡기 위해서 온갖 전력이 다 동원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안 잡힙니다. 잠수함 자체도 온몸이 소나, 즉 음파 탐지기가 앞뒤로 다 달려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잠수함 자체도 그렇게 달고 있고, 또 상대방 거를 잡기 위해서는 이래 달고, 내 걸 소리를 안 내기 위해서도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하면서 잠수함은 운행합니다. 잠수함이 소나에 잡히는 순간 그대로 격침이고 수상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온 이게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딱 격침되는 순간에 물이 너무 빨리 쏟아져 들어가기 때문에 대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쪼개져 버리거나 수장돼 버립니다. 그게 끝입니다, 잠수함은. 그래서 개발된 것이 액티브 소나, 패시브 소나, 능동형 소나, 수동형 소나. 액티브는 여기서 전파를 쾅 쏴가지고 돌아오는 걸 가지고, 반사돼서 돌아오는 걸 가지고 시간 계산하고 해가지고 어디 위치에 있고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잡아내는 거고, 패시브 소나는 잠수함 자체에서 아주 미세하게 나는 소음도 다 캐치해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방향은 적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잡히지 않는, 소리를 내지 않는 잠수함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무소음. 그리고 액티브에 반사가 안 되게 하려면 흡음 장치, 음을 완전히 흡수해버리는 코팅을 하기도 합니다. 잠수함에다 대놓고. 이렇게 해서 스텔스 잠수함이 탄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스텔스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 남해안 쪽으로 와서 SLBM을 발사해가지고 SLBM이 물 밖에 나올 때까지도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원자력 잠수함은 거의 이 소음으로부터 안전합니다. 거의 안전합니다. 어느 정도 소음이냐? 새우떼가 움직이는 정도의 소음이라고 합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설계할 때부터요, 덩치를 크게 키워도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경막으로 또는 소음 방지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잠수함 선체 안에 하나 있고 바깥에 또 하나 있어가지고 안에서 나는 소리가 어떤 경우에도 바깥에 안 나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원자력 잠수함입니다. 그 원자력 잠수함도 발전을 하니까요. 원자로를 이용해서 스팀을 가지고 발전하잖아요. 이 발전 소음을 잡는 기술도 또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하는 쪽, 또 잡는 쪽, 잡는 걸 또 잡는 쪽, 이렇게 서로 쫓고 쫓기는 세계가 바로 잠수함의 세계입니다. 그래도 원자력 잠수함은 거의 완벽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잠수함의 소음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엔진 소음이 있습니다. 엔진 소음은 충전이 끝나면 배터리로 하기 때문에 거의 해결됩니다. 충전 때는 이건 100% 죽는 길이고, 충전 때 절대 안 들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기둥만 2개 물 밖에 나와 있던 거죠. 그것조차도 그 폐열을 잡는 시스템이 워낙 발달해 가지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 잡는 건 아닙니다. 100개 나오면 그저 한 몇 개 잡을까? 100% 다 못 잡습니다. 이거 다 잡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과학적 이론일 뿐이고 실제 상에서는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류 소음이 있어요. 스크류가 돌아야 이 잠수함이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스크류가 돌면 이 회전력에 의해서 공기방울이 생깁니다. 물속인데도 생깁니다. 이건 압력차가 생기면 반드시 공기방울을 생깁니다. 이 공기방울 소음 가지고 또 잠수함을 잡습니다. 그리고 함정 내의 생활 소음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거기서 재채기 크게 하면 잡힙니다. 이를테면서 누가 노래를 불러도 잡힙니다. 그래서 잠수함 안에서 생활할 때는 굉장히 조용히 생활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스크류의 고속 회전으로 압력차에 의해서 기포가 생긴다 그랬죠. 기포가 생기면, 공기방울이 생기면 이 공기방울이 터질 거 아닙니까? 이 터지는 소음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잠수함이
어떤 스크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잠수함의 종류를 다 알아맞혀 버립니다. 이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소나빙이 됐겠죠. 듣고 있으면 이 잠수함은 어떤 잠수함이다. 일본에서 생산된 무슨 급 잠수함입니다. 러시아 잠수함입니다. 미국 잠수함입니다. 이걸 다 알아맞힙니다. 그 정도로 이 스크류 소음, 스크류에서 나오는 기포의 소음, 기포가 터질 때 나는 소음은 특징이 다 다를 정도로 아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피해가는 기술이 바로 김정은이가 푸틴한테 매달린 바로 그 워터 제트 기술입니다. 또는 펌프 제트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스크류 프로펠러를 돌리는 게 아니고 임펠러를 돌립니다. 그리고 어떤 홈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여기서 임펠러를 돌려서 물만 배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포가 발생하더라도 이 안에서 발생하고 바깥으로 안 나갑니다. 기포가 자체도 이 임펠러를 쓰면 기포가 별로 발생을 안 하거든요. 이 기술은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술은 김정은이가 안 갖고 있어요. 몰라, 우리 남한에서도 해킹해가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푸틴한테 이것을 달라고 했는 모양입니다. 이번 블라디보스토크 회담에서 비공개로 이야기했겠죠. 이게 어떻게 생겨버렸냐면 바로 이겁니다. 기존 스크류하고 다르죠. 뭔가 엄청난 덩어리 같은 게 달려있잖아요. 잠수함 동체는 같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스크류 부분만 달라요. 이게 미국 최신의 버지니아급의 펌프 제트입니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조 중인 것을 찍어가지고 누가 올려놨네요. 이것이 러시아의 펌프 제트 방식이고 이거는 미국의 펌프 제트 방식입니다. 이 기술을 탐내고 있습니다. 누가? 김정은이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쪽에서 음파를 팡 쏴가지고 탁 부딪혔다 돌아가는 거 가지고 시간 계산해가지고 어디에 어느 거리에 이 잠수함이 있다는 걸 안다 그랬죠. 이게 액티브 소나라 그랬죠. 이것이 안 돌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음파가 팡 쏘았으면 탁 부딪혀 여기서 흡수가 다 돼보면 되는 겁니다. 이 흡습제 기술을 또 달라고 했는 모양입니다. 푸틴한테. 이 흡음제, 흡습이 아니고 흡음이네요. 흡음제는 주로 고무인데 고무판입니다. 그냥 표면에 크기와 각도가 아주 다양한 조그만 구멍들이 무수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오면 여기서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돌아가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스텔스화 되는 거죠. 이 조그만 구멍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이 기술이 없어요. 또 이 흡음제는 약 5, 6cm 정도 두께입니다. 한 두께가 이 정도로 발라댑니다. 고무판을. 이 정도로 두껍게 바르기 때문에 작은 잠수함에는 이걸 붙이지 못합니다. 적어도 3,000톤급 이상 돼야 바릅니다. 그러다 보면 이번에 신포급, 지금 북한에서 SLBM 발사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 잠수함에 딱 맞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푸틴한테 그걸 할만하죠. 그런 기술을 달라고 했는 겁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이 기술을 확보하면 전 세계는 아주 피곤해집니다. 정말로 스텔스화가 되어 있는 북한의 잠수함이 우리 대한민국 남해안 다 돌아다니고 일본 다 휘젓고 다니고 미국까지 건너간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안 잡힌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물속에서는 소리밖에 안 통하는데 그 소리를 다 흡수해버리고 자기 자신도 소리를 안 내고 그러면 완전한 스텔스가 되죠. 이게 스텔스 잠수함 기술입니다. 이걸 북한이 확보하면 미국이 굉장히 피곤해지죠. 그래서 아마 달라고 했는데도 푸틴은 못 줬을 겁니다. 줘도 무슨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대가도 없고 그게 얼마짜리 기술인데 그냥 줍니까? 더군다나 트럼프가 알면 푸틴이 굉장히 애매한 입장에 처하게 되죠. 겁이 나서 못 줍니다. 못 줬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전에 한번 방송했던 것을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이 신포 조선소에서 새로운 타입의 잠수함을 만든다고 합니다. 신포 조선소에서 만들고 있는 잠수함이 기존에 만들던 것과는 종류가 다른 신형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38노스, 즉 38선 이북이란 뜻이죠. 미국에 있는 38노스라는 단체에서 이걸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조선소에서 지속적으로 SLBM 탄도미사일 수중발사 탄도미사일 SLBM 잠수함을 건조했을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이 잠수함이 3월 23일까지는 선체가 육상에서 찍혔는데 4월 5일 위성 사진에는 육상에서 이 선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즉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진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진수가 됐다고 해서 즉시 실전 배치되는 건 아닙니다. 실전 배치되려면 이 진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안에 내부 공사를 완전히 마쳐야 실전 배치가 됩니다. 지금 한참 내부 공사하고 있느라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왜냐? 올 연말까지만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시간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년 1월 달에 시험 발사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바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속에서는 내장 공사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지금 2016년 연합뉴스 보도자료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난 건데 북한 해군의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용 수직 발사관이 식별되었다는 펜타곤의 발언입니다. 있다는 겁니다. 이미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SLBM이 가능한 잠수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SLBM의 핵심 기술은 콜드런치 기술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물속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화약을 이용해서 또는 인공위성 발사할 때처럼 연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쏠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서 불이 안 붙잖아요. 불이 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이걸 팡 하고 이만큼 띄워놓고 물 위로 이만큼 띄워놓고 여기서 푹 붙여가지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물속에서 이만큼 띄우는 데까지는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술을 대한민국에서 다 해킹해가 버렸습니다. 사실은 물속에서 이만큼 띄울 때까지는 뭐 쓴다고요? 예, 고압 수전기입니다. 고압 전기를 이용해서 팡 하고 띄워놓고 여기서 꽉 붙여서 나갑니다. 이 기술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제공을 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얘들이 해킹해갔으니까. 신포급이냐 골프급이냐, 3,000톤급이라면 골프급입니다. 신포급은 SLBM 1개, 발사관 1개, 골프급은 발사관이 3개. 지금 골프급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발사관 3개짜리. 여기에는 북한 SLBM으로 북극성 1호 또는 북극성 2호, 북극성 3형까지도 실릴 수가 있습니다. 북극성 3형은 ICBM급입니다. 미국까지 날아가 버립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영토는, 우리 대한민국 일본 영토는 전부 이 사정권 안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푸틴이 김정은한테 이 기술을, 이 스텔스 잠수함 기술을 줬을까요? SLBM 잠수함 기술은 이미 북한이 확보하고 있고 이미 완성단계에 가 있고 내년도 1월 달에 시험 발사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스텔스 기술까지 더 엎어지느냐 안 엎어지느냐가 문제인 시점에서 푸틴이 이 기술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지금 우리는 잠수함 몇 대 정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한 10대, 10여 척, 10대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좀 고물이라고는 하지만 70대가 넘습니다. 80대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물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해킹하고 다른 나라에서 해킹하고 남의 거 다 도둑질 해가지고 만드는데 기가 찬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 잠수함이 북한이 80척을 갖고 있습니다. 잠수함으로 볼 때는 무력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우리도 핵 잠수함을 보유해야 됩니다. 핵 잠수함은요, 물속에서 벌벌 기어다니는 이런 잠수함이 아닙니다. 45km로 슉 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이 정도면은 재래식 잠수함, 디젤 잠수함이나 이런 재래식 잠수함이 최고 시속 17km 낼 때 약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사정권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금세 벗어날 수가 있고, 또한 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핵 잠수함이 되면 이미 덩어리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이중 격벽 구조를 해가지고 소음을 완전 차단할 수가 있다 그랬죠. 뭐 100%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리고 디젤 잠수함은 디젤 또는 연료전지를 쓰는 반면에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로를 씁니다. 그러니까 연료 충전이 필요 없죠. 1년 365일 물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떠오를 때마다 자기 위치가 대충 발각되는데 이거는 떠오르는 일이 없어요. 물론 식량 떨어지거나 먹을 게 떨어지면 올라올 수가 있겠네요. 원자력을 쓰게 되면은 그 잠수함만 있는 산소가 없으면 죽잖아요. 산소도 바닷물 전기분해해가지고 만들어내면 되고, 물도 그렇게 만들어서면 됩니다. 애로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 탑재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디젤 잠수함이 잠수함 크기가 커봤자 3,000톤이기 때문에 실을 수 있는 무기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원자력 잠수함, 핵 잠수함은 덩어리가 커서 다양하고도 싣고 싶은 대로 무기를 다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척이, 원자력 잠수함 한 척이 디젤 잠수함 10척을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물론 한꺼번에 이렇게 붙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10여 척 이상은 그냥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빨리 핵 잠수함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하는 꼬라지 보니까 기대난망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북한에 이렇게 딸려가면서 약한 모습만 보이면서 우리의 안보주권이나 이런 걸 모두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 핵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로 살아나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